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파월 의장이 의회 보고를 앞두고 오늘 밤부터 이제 이루어지죠. 혹시 그 발언 중에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 때문에 뉴욕 시장의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크게 오르는 덕분에 이제 나스닥은 낙폭을 줄이면서 끝냈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7%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우리 코스피가 출발부터 2,600을 내주고 2,599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이 확대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연 3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또 연 3일째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05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07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24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2.63포인트, 어제보다 0.8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보합에서 출발했지만,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기관은 이제 1시간 조금 지난 후부터 다시 또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역시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연 3일째 파는 거고, 개인들은 연 3일째 매수를 한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86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80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8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5.70포인트, 어제보다 1.2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는 20일 이평을 내줬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고, 코스닥 같은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금 비교적 긴 음봉이 딱 가라막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횡보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욱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92원에 끝났어요. 다시 11원 70전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 SDI 다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산 거는 현대차 486억, 기아 111억, 포스코홀딩스 30억, 요게 답니다. 세 종목. 그다음에 네이버 660억 순매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103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는 265억 순매도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18억 순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는 57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DI도 80억을 순매수하고, 현대차 243억, 기아 281억 이렇게 샀습니다. 나머지 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현대차, 기아. 오늘 시장이 말해주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차가 8% 이상, 기아가 2.69%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그 두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다 사고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넘어와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외국인들이 전부 팔았어요. 기관도 세 종목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101억 에코프로비엠을, 기관은 32억, 에코프로는 98억, 기관은 78억, LNF는 127억, 기관은 24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을 개인은 전부 샀어요. 에코프로비엠을 126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72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37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JYP는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도 외국인이 오늘 13억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는 뭐 자동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죠. 근데 이게 뭐 어제 현대차가 2032년까지 총 109조 원을 추가로 그 투자할 계획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35조 8천억 정도는 전동화 관련 투자비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밝혔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올해 33만 대에서 2030년에 200만 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거에 힘받아서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 관련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올랐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어제 2.6% 올랐죠. 그 리비안도 테슬라 충전 그 방식 충전소 슈퍼차저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 오른 거에 영향으로 오늘 이제 우리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 올랐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도 테슬라 충전 그 표준 동맹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올해는 한 550억 달러 정도 되지만 이게 2030년에는 3,2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는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기차 인프라 관련,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 먼저 갔던 조선주 중에서도 일부만, 전체가 다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도 뭐 OEM, ODM 이것도 일부 종목, 이렇게 그동안에 먼저 시장에 스타트 끊었던 것들이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 게 오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데 먼저 갔던 것들은 자꾸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이제 핫 이슈인 정부의 수능 그 킬러 문항 배제 결정 때문에 교과서 출판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일부 그 교육 관련주 중에서 그런 것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좀 불안한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급을 맞춰오던 외국인들이 오늘 3일째 매도에 나섰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 업종 순환이 이렇게 살아서 오늘 자동차가 이제 앞장섰지만 이렇게 있다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게 다행이죠. 그렇지만 외국인 연속해서 3일 매도는 조금 이제 찜찜한 그런 구석을 남겼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린 듯이 뭐 시장에서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 업종이 어떻고 뭐 이게 어때서 뭐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런 분석을 해서 뭐 이 업종이 좋다. 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보다 먼저 선행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보다 앞서는 재료는 없어요. 재료가 안만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받쳐주던 게 누구였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이렇게 받쳐줬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매도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 수급을 쥐고 있는 주체가 3일째 매도한다면 이게 썩 기분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도로 전환해서 이게 상당 기간 계속 될 거냐? 아닌지는 이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뭐 한 3일 팔았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외국인들의 그 3일 연속 매도에 의해서 수급은 상당히 흐트러졌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이제 계속 사다가 판다든지 팔다가 산다든지
이런 자기네들의 움직임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 나타내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이 1조 이상 거래가 되는 게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게 거래되면서 고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포크 메이킹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선물 매도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뭐, 그게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주로 방향이 턴할 때 그랬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씁쓸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시장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뭐, 이런 이제 긴축이 그래도 장기화된다. 이게 그런 느낌은 안 주고, 아니, 뭐,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뭐 얘기를 한다면, 뭐, 뉴욕 시장이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뉴욕 시장도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일 이제 뭐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거는 사실 표현의 문제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잠시라도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변화를 줄지 이거는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날 수도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장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시장에서 이게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이 빠르게 순환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가 바톤 타치를 했지만 또 이 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끌고 갈지는 이거는 이제 봐야 되지만 이제 그동안에 뭐 끊임없이 이게 순환이 됐잖아요. 대형주가 묶여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시기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반도체는 그나마 드려야지만 이제 막 골골할 때 시장의 숨통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출발했던 뭐 조선도 오늘 이제 그 오르는 종목이 축소됐지만 엔터테인먼트, 뭐 화장품, 원전, 방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점차적으로 먼저 출발한 것부터, 섹터부터 이제 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감지돼서 어떤 부분은 뭐 거의 이제 뭐 개별 종목 장세처럼 이렇게 되는 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이게 되는 게. 근데 이게 되는 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새로운 그 섹터가 나와서 끌고 가면 이게 신선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글로 가요.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2차, 3차 계속 매수 들어간 사람이 다 해피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끌고 가려면 누군가가 그걸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고 또 다른 섹터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뭐가 됐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될 것이다 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처음 받아들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지속력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 결과가 나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빠르게 순환되면서 이쪽을 돌고 있다가 뭐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든지 뭐가 개선되는 게 나와서 다시 불을 당기면 그나마 이제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환도 오래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면 이제 물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으로는 그나마 시장에 숨통이 붙어 있는 게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오래 끌고 가는 흐름으로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섹터별 순환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 천하 없는 종목이어도 단기적인 수급이 깨지면 시장에서 힘들어요. 그거를 커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파생하고 이렇게 돼서
엮여져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파생이 다시 내려가는 쇼 쪽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파생에서 뭘 보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파생에서는 기준점이 어디요? 삼성전자. 그럼 뭐죠? 7만 원 깨지면. 뭐 삼성전자 가진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선물 매도를 1조 이상 외국인이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런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나빠서 안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이거 얘기할 때는 무슨 반도체 시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수급이 만드는 장인데, 시장에서는 그 수급이 만드는 장도 있고 펀더멘탈이 끌어가는 장이 있고, 어떤 때는 펀더멘탈이 크게 부각되고 수급이 숨어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수급이 앞 전면에 나서고 펀더멘탈이 뒤로 숨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난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뭐 흔히 말하는 인생 투자하는 거죠. 길게 보고 나 이거 사고 한 3년 동안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이 수급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수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게 제가 매매 원칙에서의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주체 중에서 수급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게 외국인이니까 그거 봐야 된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매매 원칙상 보면 10일 이동평균의 슬로프가 죽었나? 아직 살아있나? 이거를 체크하면 된다. 이게 죽은 건 빨리 내려야 되고, 아직 살아있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쉽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매 결정. 그런데 이제 뭐 댓글에 보면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막 이랬는데, 그냥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데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역사에도 그렇지만 만약에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주시장에서는 그냥 매매 시그널상 그냥 그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추세가 꺾이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셔야 돼. 근데 뭐 어쩌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바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뭐 어쩌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시기가 됐다. 좀 더 우리가 본인한테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끝냅니다.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